드라마에 출연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80도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우선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피고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 자체가 어쩌면 좀 저와 좀 또 비슷한 어떤 환경에 처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이다 보니까 좀 그 가슴 아래도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한 소재라서 뭔가의 그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소재들이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작가님과 감독님과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작품 만들고자 참여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우리 기준씨 받아주시고요. 네, 역시 질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인 2역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악역은 악역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2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한 명인 2명의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저희가 3명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차민호와 차선호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죠? 국가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제 권유리 씨 받아주시고요. 질문 역시 똑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걱정이 좀 앞섰는데요. 그래도 일단 장르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었고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어봤을 때 서은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연기로 잘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이크를 창석 씨 부탁드립니다. 질문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전까지 연속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장르물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하고 진지하고 좀 무겁지만 좀 남자들이 오히려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드라마가 요즘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엄혜경 씨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예능을 시작해서 좀 활발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좀 어둡고 좀 무거운 캐릭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5분 연기자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질문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연휘선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가운데 앉으신 주연 3분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시성 씨는 딱 봐도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아까 되게 많이 애쓰신다고 언급하셨는데 죄수의 심정을 연기하시라고 보신 것 같은데 특별히 애쓰시는 부분 죄수의 심정이랑 관련해서 체중 감량 비롯해 연기 감정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으신지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기준 씨는 파괴된 사나이에서도 악역을 정말 굉장히 세게 보여주셨는데 이번에서도 정말 그 못지않게 센 악역이 나올 것 같아서 진짜 희대의 악역일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떻게 연기하시려고 이전의 악역들은 어떤 차별화를 주시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유리 씨는 지상파에서 고고에서도 열연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가 웹드라마로 목표로 시작된 거라서 지상파 전극에서 주연을 하시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법정에 서시는 역할이잖아요. 변호사 역을 하는데 흔히들 배우들이 장르물에서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법정물의 변호사랑 의학 드라마의 의사 2가지를 꼽는데 첫
지상파 주연 작품에서 변호사 선택하신 게 굉장히 무리 있다고 봐요. 게다가 캐릭터 강한 두 배우 그 지성 씨랑 엄기준 사이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아니면 또 내 자신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상수입니다. 네, 저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박정호 역할, 사형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할 건 없고요. 이제 단지 사실 이 대본에 주어지는 신의 상황에 몰입해서 그 어떤 그렇다면 이렇다면 저렇다면 상상하고 연기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했어요. 끔찍하고 저도 사실 이제 뭐 아내와 딸이 있어서 뭐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아무래도 뭐 진정성을 위한다고 치고 상상이라도 그런 상상하면서 연기하고 싶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제 몸을 좀 괴롭히고 싶었어요. 살을 뺀다? 살을 빼서 어떤 그 살이 빠진 비주얼로 사형수를 표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측면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더 속상하게, 더 힘들게 제 멘탈 자체가 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본을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본다든지 하면서 계속 생각해보면서 그 박정우라는 사람이 절대 나가 아니라 극중의 인물일 뿐이야 라는 어떤 가정하에 어떤 기분일까 그런 기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살은 특히나 얼굴 사이에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키로수는 한 6kg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운동량이나 이런 걸 비하면 키로수는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빠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빠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계속 그냥 눈물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서도 그렇고 그냥 단지 하나 이 드라마 찍고 다시 저희 가정으로 돌아갈 때 어떤 우울함을 갖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꼭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시청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마음과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엄기준 씨.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면 저는 새드엔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도 준비한 건 없고요. 그냥 그 캐릭터가 그 작품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지만 그 연기가 선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파괴된 사나이랑 비교를 하면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지금 찬영의 역할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형을 줄이고 형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인데 살면서 점점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얻었지만 점점 잃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 자기를 죄어오는 그런 고통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악역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불쌍해지는 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딱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처음에 이해하고 다가가는 게 좀 사실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졌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감정적으로 서은혜라는 캐릭터에 다가가기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은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 그 대본 속에 있는 서은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나 진심을 왜곡되지 않게 내가 온전히 잘 고스란히 연기로 잘 표현해야 하는 게 나의 몫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감독님이나 그리고 선배님이나 좋은 선배님들이 주변에서 많은 용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리딩 하기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과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용기를 많이 주신 덕분에 네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자님들도 유리 씨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좋은 기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감독님 안 계시는데요? 그럼. 감독님께서 어떻게 지성 씨한테 그럼? 네, 주연 배우님들께 같이 여쭤볼게요. 요 전 작품인 낭만 닥터 김사부가 좀 잘 돼서 그것도 이제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낭만 닥터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우울한 시국에서 좀 낭만을 대사해서 따뜻한 울림을 줬었잖아요. 근데 피고인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그런 투쟁을 그린 작품인 것 같아요. 좀 낭만 닥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위로를 좀 전할 수 있을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분들도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전작이 좋은 성적으로 끝나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제까지 드라마를 해보면서 앞작품에 영향은 크지 않더라고요. 재미있으면 보고 좋은 드라마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작품 또한도 감독님과 만나서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거는 저희에게 주어진 그냥 그대로 더 오버하지도 말고, 그리고 더 많은 기대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단순한 재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드라마 상황에 집중하고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음 주 방송에 어떤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소소하게 또는 성장하게 또 소중하게 준비했던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만 닥터가 주는 메시지가 있듯 저희 드라마가 또 주는 메시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둡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 드라마의 이야기를 거기에 껴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단순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들과 딸을 죽인 그 누명을 쓴 사형수의 이야기인데, 이에게 당연히 누명이기 때문에 희망을 꼭 주고 싶어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 될지는 끝까지 봐주시면 알겠지만, 그 희망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드라마니까 좋은 드라마 한 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 희망 자체, 그 단순한 그 희망 자체, 각자의 인생에 맞게끔 그냥 그 희망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감히 지금은 저희 드라마가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구나 먼저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이렇게 촬영하면서 되게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 가슴 아프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그냥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제가 박정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지성 씨의 솔직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조영관 감독님과 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간에 안 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영관 감독님을 만났고, 그 감독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게 나가고 좋은 드라마 속에 이제 담고 싶고요. 이제 저희는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킬미 때 감독님께서 많이 강하셨다고 그러고, 저는 위로의 말을 잘하고 하는데, 저희 드라마 참 그 만드는 사람들, 이 드라마쟁이들이 참 그 인생이 참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는 적으로 됐다가 이제는 또 같은 팀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조영관 감독님과 함께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성 씨께서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 대신 그러면 우리 이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은 어떻게 지성 씨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해도 충분했나요? 그래요. 또 지금 이정현 기자님께서 엄기준 씨한테도 대답을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뭐였죠? 네. 하이라이트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감자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뭐 고구마도 좋고 감자도 좋지만 시원한 사이다도 이제 원하시니까 뭐 그 부분도 살짝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기회가 나이더라도 뭐 사이다도 어느 부분이 있을 거다. 보니까 사이다가 다른 분들한테 사이다지만 그죠? 네, 엄기준한테 사이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네 대신 그 이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어떻게 조금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전이 되면 바로바로 네, 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은정 기자입니다. 우선 지성 씨랑 엄기준 씨께는 두 배우분들이 모두 되게 연기 잘하기로 좀 소문이 나신 분들인데 이 피고인 속 캐릭터가 지성 씨가 가장 잘하던 모습, 엄기준 씨가 가장 잘하던 모습이 약간 다 그런 캐릭터가 좀 약간 극대화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약간 감탄하는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약간 느끼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연기호 맞추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창석 씨께는 장르극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존에 연기하던 스타일과 좀 변주를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노력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이번 캐릭터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기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촬영장이 즐겁긴 하지만 저도 부담도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준 씨하고 만나서 이렇게 연기해보면서 기준 씨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연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발레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유연하시고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드라마 상황과는 다르게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신한 씨는 저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섬세하게 좀 세밀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글쎄요. 늘 악역만 해와서 그런 말을 듣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열심히 촬영을 했고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를 이제 처음 저희가 촬영한 모습을 봤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정말 저기 앉아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지성 씨는 이제 이번에 처음 같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되게 디테일해요. 연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가장 동료 연기자나 제일 이렇게 부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자식도 없기에 그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막연한 제 상상에서 나오는 연기일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애아빠 연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여유롭고 너그럽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자, 이제 오창석 씨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저는 한 2년 전에 SBS 주말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SBS에 처음 왔는데, 사실 그 작품이 조기종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배우나 우리 스태프들, 감독님들이 난 이 작품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우리는 후회가 없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타격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기종영이 되고 한 2년 동안 드라마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시청률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작품을 하나씩 이제 할 때마다 더 열심히 진짜 한 씬을 찍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일하면서 더욱더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제 가족극과 이런 미니 시리즈 장르극에서는 대본의 톤, 이런 작품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런 장르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항상 작품이 없더라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저도 또 따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또 이 작품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두 형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성 형님이랑 많이 붙어요. 많이 붙는데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저는 되게 좋은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지성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과 이 씬을 대하는 어떤 에티튜드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과 또 이 작품을 보는 시야, 이 대본을 보는 어떤 템포나 이런 시야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 옆에서 계속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작품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섭 씨 마음과 저희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유리 씨가 또 마이크를 조금 받아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상대 이제 우리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안 해주실 수 없죠. 왜냐면 지성 씨하고도 같이 연기하시고 엄기주현 씨하고 같이 연기하시기 때문에 두 분하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이 자리에서 굉장히 훨씬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성 선배님하고는요, 정말 사실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은 저한테 굉장히 동화줄 같은 동화줄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처음 리딩하고 나서부터 촬영하기 전까지 실제로 선배님이 굉장히 바쁘신 시간 쪼개가면서도 저한테 다른 시간을 내주면서 저한테 연기적으로 티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따로 불러서 많이 저랑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은의 캐릭터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같이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면서 연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너무 큰 에너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은 에너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보영 언니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오빠가 따로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이제 리딩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붙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왜 우리 초대 안 해요? 네? 근데 전작에서 이보영 언니가 국선 변호사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마침 또 국선 변호사여서 언니한테도 좀 제가 살짝 조언을 했는데 언니가 또 친절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서 우연찮게 저한테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연기적인 조언도 참 많이 듣긴 했는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보기가 좋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같이 리딩을 하고 같이 연기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엄기준 선배님하고는 같이 촬영한 적이 없어서 연기한 장면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촬영하는 걸 그냥 구경한 적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사석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좀 이렇게 프렌들리 하셨는데 무섭더라고요. 소름 끼치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만나 좋은 말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꼭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창석 오빠랑도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둘이
굉장히 팽팽하게 붙어야 되는 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해야 할 텐데, 네, 역시나 기대가 되고, 제가 아직 초보라서 촬영 현장에서 배울 게 참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정말 겸손한 권유리 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요. 자, 일단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저기 엄기준 씨한테도 그 잘 부탁드린다는 멘트를 살짝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네. 엄기준 씨한테, 네, 어차피 지금 카메라 많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한번 살짝. 네. 네, 또 저희가 만나는 장면이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훈훈합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이크를 이제 엄연경 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씨는 특히 이제 한 남자인데 두 남자, 아니 세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기준 씨한테 연기를, 그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남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엄기준 씨는 같이 연기를 해보시면서. 극 중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게 나오는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방금 고구마 얘기하는데 감자 얘기하듯이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있지만 되게 분위기가 좀 풀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데 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재 개그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성 선배님이 유리한테 이제 이렇게 연기를 조언해 준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기준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연기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자꾸 개그만 하셔가지고 그게 좀 많이 서운해요. 되게 좋다.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엄기준 씨의 그 액션이 혹시 연기일 수도 있어요. 예, 개그가 아니라 연기일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자, 방금 엄연경 씨가 지금 엄기준 씨에 대한 천기 누설을 해주셨습니다. 야, 악역이지만 솔직히 무대 뒤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엄기준 씨. 아우, 네, 그래요. 네, 더 뜨거워지고 있네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유리 씨를 티칭을 한다거나 가르친 게 아니고요. 유리 씨가 정말 연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하시고 그 유리 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사실 그 전작을 다 보진 않았어도 제가 유리 씨 나온 걸 봤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나왔던 드라마도 그렇고 많이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인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유리 씨가 대단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가수 활동하면서도 연기 활동에 이렇게 전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사실 이제 제가 동료 배우이고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많은 생각들 나눠본 거죠.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초반부터 그런 호흡들이 잘 맞아서 서로 소중한 한 씬 한 씬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랫동안 방송 관계자로 계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성 씨는 처음이나 연기할 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한 가지를 지키고 있다. 겸손함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을게요. 그래요.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엄연경 씨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요. 자, 청기누설도 해주셨는데 이제 또 본인이 그 재벌 또 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는 조금 의상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패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위해서 좀 더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꾸밀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따로 뭐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옷을 좀 잘 소화해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요. 네, 또 놀라시더라고요. 제 팔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팔을 감싸주시더니 나보다 튼튼하다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우리 그 기자간담회인데요. 기자간담회 아니라 무슨
토크쇼처럼 네,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하기 애매하죠. 아 그렇군요. 네. 하기 애매해도 되고 하기 애도 되고 하여튼 즐겁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자 어떻게 그럼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엄현경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SAD 회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예능 이미지와 좀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좀 시청자가 익숙한 이미지와 좀 다른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배우로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감과 부담감 중에 어느 쪽이 더 큰지 궁금하고요. 또 방금 다이어트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외에 좀 캐릭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능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피고인을 보면서 저 나연이 캐릭터를 보면서 공감을 좀 못하고 좀 어색해할까봐 그게 굉장히 좀 사실 부담이 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괜히 저 때문에 좀 피해가 가진 않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좀 더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제가 연기 선생님과 함께 연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1일 드라마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악역을 한 3-4편 정도를 계속 악역을 했었는데 그때와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전에 제가 했던 연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고민해보고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앞뒤 전 상황과 물론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나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네, 창석씨 받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5분들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뭐 짧게 하이라이트를 봤지만 지금 촬영할 분량은 더 많잖아요. 혹시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보여졌거나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정말 인상이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중에 에피소드요? 그렇죠. 사실 뭐 아직은 촬영 초반이라서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희 개인적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멀리 가서 찍어요. 이렇게 뭐 부천, 인천, 전라도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교도소를 저희가 장흥 전라도에서 이렇게 찍는데 제가 잠깐 가더라고요. 그 한 씬인가 한 두 줄인가. 근데 그거를 찍으러 가는데 제가 왔다 갔다 8시간을 찍는데 가서 촬영을 한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20분 찍으러 한 8시간씩 왔다 갔다 했던 어떤 에피소드가 지금 기억이 나고 네, 뭐 아직은 촬영을 많이 안 해서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드라마 우리 간담회입니다. 네, 예능이 아니고요. 자, 권유리 씨. 저도 네, 8시간 갔는데 5분 찍었어요. 장난이고. 저는 지성 선배님하고 찍는 감정씬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차영수가 된 박정우 검사를 마주하는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풀샷에서도 찍고 그리고 제가 저를 등지고 있는 카메라가 박정우 검사를 찍고 있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 지성 선배님 눈을 보니까. 그래서 눈이 오히려 제 중요한 씬은 좀 뒷부분에 찍어야 되는데 눈이 계속 부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멈추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때 잘 닦으셨죠, 그러면? 잘 닦으셨죠? 닦았는데 자꾸 나더라고요, 눈물이. 근데 눈물을 닦았더니 콧물이 나고, 막 콧물을 닦았더니 눈물이 또 나고,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였는데. 아, 그렇군요. 센치장이. 아유, 뭐 어떻게. 자, 지성씨. 저는 이제 피고인을 찍으면서 좀 괴로운 게 하나 있는데 자꾸 꿈을 꿔요, 자면서. 근데 죽다 살아난 꿈 꾸고 가족이 좀 크게 피해를 입고 제가 막 살리고 결국에는 또 해피엔딩이긴 한데 요즘 정말 꿈에 시달리는데 거의 매일 꿔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또 자면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꿈에 시달리고 있다, 드라마 때문에. 그것도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꿈이었는데. 대신 아마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또 이제 좋은 꿈을 꾸실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엄기준 씨. 저는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솔직히 지금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몇 부분은 다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자, 왠지 엄연경 씨가 또 빵 터트릴 만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없어요.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촬영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 씬 한 씬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드라마 또 인기가 뜨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마이크를 내려놔 주시고요. 네,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 주시고 오신 기자님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촬영. 네, 피고인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이로써 1월 23일